예, 안녕하세요. 깊은 농달입니다. 삼국지 강독회 1회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넘어가겠습니다. 태평요술, 이 오늘의 키워드인데요. 삼국지에는 수많은 인물이 나오고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 여럿 있는데요. 초반에는 아마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소개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4명이네요. 그런데 이 4명은 사실 삼국지 1회 앞부분 조금 등장하고 금방 사라지는 인물이긴 합니다. 그러나 삼국지 전반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거록군, 유, 형제, 삼인. 시, 그때. 삼국지 이 연의 원문을 보면 이 시자는 어떤 장면을 전환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당시 황실에서 어떤 어,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던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이어서 후한 말기에 전행을 일삼았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상시죠. 그 이야기가 나온 뒤에 그런 난세라고 하는 걸 보여준 뒤에 이 사람 이야기로부터 삼국지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시 그때에 거록군에 유 형제 3인, 형제 3인 세 사람이 있었다. 누구냐? 일명 장각, 일명 장보, 일명 장량. 한 사람의 이름은 장각이었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장보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장량이었다. 장각과 장보와 장량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장각이겠죠. 나 장각 본시 개 부재 수재 그 장각은 본시 본래 개 부재 수재 여기서 부재 수재라는 말은 제자는 급제하다. 그래서 부재는 급제하지 못한 수재는 급제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양한 표현으로 불렀는데요. 그 가운데는 수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직역하면 글자 그대로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삼국지를 좀 깊이 읽으신 분들은 장각이라는 인물을 만나봤을 텐데 보통 이 인물이 별것 아니게 뭐 커다란 무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혹은 아주 뛰어난 모략을 갖고 있는 인물도 아니지만 어찌됐건 연의에서 그려지는 이 인물은 수재입니다. 나름 공부하고 뭔가 뜻을 펼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부재. 물론 이 인물의 재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나왔던 배경이 후한말 상당히 어지러웠던 시기였고 또 뒤에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부정한 청탁이 아니면 높은 자리를 얻지 못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인, 입, 산, 채약. 그래서 입산, 산에 들어가 채약, 약초를 캐었어요. 그런데 이 산속에 누군가를 만납니다. 우, 일, 노인. 우자는 만나다는 뜻이에요. 일, 한 명의 노인을 만났습니다. 벽, 안, 동, 안. 수, 집, 여, 장. 벽안이라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벽자는 푸르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직역하면 벽안은 푸른 눈동자. 그런데 외국인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때 벽자는 옥빛깔. 다르게 말하면 아주 반짝거렸다는 뜻입니다. 반짝이고 맑은 눈에 동안, 아이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수집 여장, 손에는 지팡이를 짚었다. 산신령 같은 사람이라고 상상을 하면 됩니다. 환각지 일동중, 환자는 부르다는 뜻이고요. 각자, 한문을 읽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헷갈릴 수 있는데 외워줘야 됩니다. 이 각은 우리가 흔히 쓰는 한자죠. 각도 할 때 이 각자를 쓰는데 이 각은 그 각이 아니라요. 장각의 이름입니다. 장각을 불러서 이르도록 했어요. 일동중, 동굴 안으로. 배경을 잘 생각해보면 재밌습니다. 깊은 산에서 노인을 만났는데 눈은 반짝이고 얼굴은 어린아이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 들어가는데 당연히 이 동굴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지겠죠. 이 천서, 삼권, 수지, 천서, 하늘의 어떤 비밀을 담은 책, 삼권, 세 권을 장각에게 줍니다. 이 책이 무엇이냐? 뒤에 보겠지만 이 책을 더 설명하는 표현 가운데 중요한 게 천서삼권이라는 표현이겠네요. 천서, 어떤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아주 기묘한 일을 담은 책이었고, 이것이 삼권. 삼권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겠죠. 왈, 차명, 태평, 요술. 그 노인이 말하기를 이 책의 이름은 태평요술이다. 저는 처음에 태평요술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기묘한 술수를 벌인다는 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태평은 아주 커다란 평안한 세계를 여는 요술, 핵심적인 기술을 혹은 재주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난세를 끝내는 책이다라는 뜻이죠. 여득지, 너는 이 책을 얻으면 당, 대천, 선화, 당, 마땅히 대천, 하늘을 대신해서 선화, 가르침을 펼쳐라. 보구세인, 그래서 널리 구해라, 세인, 세상 사람들을. 그러니까 난세를 끝내고 백성들을 구제해라 라고 이 책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삼국지 이야기를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난세를 부치지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약, 맹, 이신, 약, 만약, 맹, 싹 틔운다면, 우리말로 하면 먹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 마음이 나오니까 마음을 먹는다면, 어떤 이심,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세상 사람들을 구하고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필획악보, 필, 반드시 획, 얻게 될 것이다. 악보, 악보는 보자는 보답인데 악자는 나쁘다는 뜻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화를 입게 될 거다. 이렇게 되겠네요. 내가 지금 너에게 세상 사람들을 구하라고 이 책 세 권 아주 귀한 책을 주는데 네가 만약 다른 마음을 품으면 네가 크게 화를 입을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 배, 문, 성명, 장각이 배, 절하고 문, 성명, 질문을 했습니다. 노인의 성명을. 노인께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노인왈, 그 노인이 말하기를 오, 네, 남화노선이야. 나는 바로 남화노선이다. 남화는 남쪽에 있는 화자는 글쎄요, 이 표현보다는 남화라는 표현이 원래는 장자라는 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남화진경이라고도 하고요. 남화선인이라고 장자를 부르기도 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때 남한호선은 곧 장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장자라고 하는 고대에 있었던 훌륭한 선인이 나와서 이 책을 줍니다. 이 말만 남기고 남한노선은 사라져요. 언흘, 말이 마치자 화진 청풍이거, 청풍, 맑은 바람을 화진, 일으키고는 이거, 사라져버립니다. 당연하죠. 이런 귀한 어떤 비밀스러운 가르침과 내용을 전수해주는 사람은 이렇게 주절주절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 글쎄요, 삼국지 이전의 다른 책에서 이런 식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서사, 어떤 선인이 나타나서 남몰래 책을 주고 책을 가지고 뭔가를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말을 누가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확실히 이런 식의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죠. 아마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책을 펼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글자를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천이사, 황천당립. 예, 삼국지 시작을 알리는 8글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